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오전 11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군사력으로는 2대 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무장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어마어마한 문화적 전통과 인구, 국력을 갖고 있고 중동에 이 자기 대리자가 많아요. 대리인 또는 앞잡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레바논은 헤즈볼라 무장단체, 미국에서는 테러 집단으로 규정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시리아 정권입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항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도 이란의 영향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이라크가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같은 이슬람 종파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벤자민 네타냐후 수상은 이란이 금지선을 넘었다. 우리는 자비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수상은 이 사람이 특공대 장교 출신입니다. 네타냐후 수상의 형은 유명한 엔테베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엔테베에서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특공대가 한 명도 이분밖에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아주 영웅이 됐습니다. 형 덕분에. 이 동생도 벤자민 네타냐후 수상도 특공대원으로서 활동하다가 부상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수상과 통화한 뒤에 이스라엘 정부가 공개한 네타냐후 수상의 언급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때리면 7배로 갚아준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자는 먼저 얻어맞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때리면 7배로 갚아준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자는 먼저 얻어맞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준비를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공격할 권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시설 대부분을 타격하였다. 한 수십 군데를 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계속 전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일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러시아의 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냉전시대 때부터 시리아, 북한, 이란, 러시아 이게 같은 계통입니다. 같은 계통. 그래서 아사드 정권이 이 반란군에 밀리니까 러시아가 주로 공군병력을 보내가지고 지금 아사드 정부군을 돕고 있습니다. 반군은 공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폭격기가 반군을 그냥 무자비하게 폭격을 하니까 이 전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사드 정부 쪽이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마침 이때 며칠 전에는 네타냐후가 모스크바에 갔어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행사를 모스크바에서 하는데 참여해가지고 푸틴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푸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묘합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작전을 하는데 주로 공군 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시로 공군기를 보내가지고 시리아 정부군, 이란 기지를 폭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리아 상공에서 이스라엘 공군기와 러시아 공군기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서로 작전을 할 때는 미리 좀 알려주자. 이렇게 해서 충돌을 피하자는 양해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러시아가 왜 이런 공격 행위를 하느냐고 이스라엘 비판할 텐데 자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대신 트럼프의 백악관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변호했습니다. 즉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란이 잘못했다. 이란이 먼저 때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비적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만한 권리가 있다. 이 트럼프가 유대인 표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란 핵 동결 협정에서 탈퇴한 것도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계된 미국 내의 막강한 유대인의 영향력을 의식한 면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든 역대 미국 정부도 참 드뭅니다. 물론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원한 사람인데 그 이후로는 가장 확실한 친유대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푸틴과 이게 사납게 보이는 푸틴과 네타냐후,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는 맞먹습니다. 왜 그러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분사력이 더 막강합니다. 예비군까지 포함하면은 그 인구가 지금 800만인데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까지 포함해버리면 한 100만 명이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 유지하는 상비군은 한 20만 전후입니다만 특히 공군이 막강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핵무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한테 꿀릴 것이 없죠. 핵무장하고 있겠다. 중동에서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은 중동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으로는 특히 공군력으로는 이스라엘이 월등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나운 푸틴도 네타냐후 앞에서는 상당히 부드럽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생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태평양의 어느 나라처럼 행동을 하다가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피를 흘리기 싫으면 인질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보복하였더라면은, 즉, 우리를 때리면 7배로 갚아준다. 우리를 공격하는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이런 원칙을 견지하였더라면은 핵무장한 북한 정권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북한 정권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밤에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을 때 북한 소행인 것을 알고도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같으면은 꾸미는 것만 확인해도 그냥 때려버리는데 얻어맞고도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의 처지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지금부터라도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국가 안보를 최상의 목표로 두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언론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검열. 군대를 존중하고 군대를 동대북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군대를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군대도 국민을 믿지 않습니다. 군대가 국민을 믿지 않으면은, 국군이 국민을 믿지 않으면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배로 갚아준다. 우리를 때리면은 7배로 갚아준다. 우리를 공격하는 준비만 해도 우리는 때릴 권리가 있다. 네타냐후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